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군 간부, 장교, 부사관, 군무원의 꿈을 실제로 실현시켜드리는 오마이 짱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실록의 5월에 멋진 계절이 들어섰고요. 또 장미꽃도 피고, 그 다음에 야산에는 또 각종 다양한 또 이런 꽃들과 식물들이 아주 활짝 만개를 하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올해도 수천 명에 이르는 많은 인원들을 선발한다는 좋은 계획들이 지금 벌써 많이 나와 있죠. 지금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매우 바쁘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직무수행 계획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직무수행 계획은 경력 채용에 관련된 분들이 제출하는 서류인데요. 상당히 우리가 많은 인원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올해 또 새롭게 도입된 이런 서류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한테도 하루에도 10여 통씩 전화가 와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느냐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또한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마이짱쌤이 오늘 직무수행 계획을 어떻게 잘 써야 되고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렛츠고! 자, 요렇게 양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식, 경험, 경력 등과 응시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지원자가 이해하고 있는 응시 직위에 대한, 첫 번째 밑줄 그어야 될 내용 나왔네요. 직무 내용 이해, 응시 취지, 직무 수행 계획을 작성하되 이 직무 수행 계획 파트에서도 세분화되어서 서론, 직무 수행 방향, 추진 전략,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해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상당히 복잡하죠. 뭔 말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냥 뭉뚱그려서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무 수행 계획을 쓰면 될 것 같은데, 항목이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세부 항목 하나, 둘, 셋, 넷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이 이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면접관들이 선생님이 항상 싫어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냥 뭉뚱그레하게 본인 일기장에 일기 쓰듯이 소설 에세이 쓰듯이 그냥 덩어리째 써놓는 큰 문단을 제일 싫어한다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직무수행 계획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항목별로 논리정연하게 작성된 내용의 이런 직무수행 계획서를 상당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어떻게 써야 할지 한번 종목별로 따져 하나 꼬집해서 아주 족집게로 선생님하고 한 번씩 집어보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응시자 본인의 구체적인 배경, 출신 학교, 가족사항, 본인이 근무했던 구체적인 회사 이름, 이런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의 작성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그렇습니다. 각 위반 시 각급 채용위원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작성할 때 여러분, 전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내가 삼성전자 수원 공장에서 근무했었다.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여기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수원에 위치한 S전자 그 생산 라인에서 근무했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내가 서울에 있는 성균관대학을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성균관대학이라고 쓰면 여러분 벌점 받거나 감점 당하겠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서울에 위치한 4년제 대학 기계공학과 졸업,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에게 감점 처리가 안 된다는 거
괜히 쓸데없이 너무 세부적으로 쓰려다가 여러분 감점 받거나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직무 내용 이해입니다. 직무 내용 이해. 자, 이 첫 번째 직무 내용,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서두를 열고 들어가는데요. 직무 내용 이해. 자, 이럴 때는 말이죠, 많은 분들이 교수님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고 헷갈려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내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직렬 있죠. 직렬에 대한 본인이 아는 정도,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이 이해도를 보기 위해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군수 하나 볼까요? 군수. 내가 군수 파트의 직렬로 지원을 한다.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군에는, 우리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선생님이 매년 합격을 시켜보면 군수 직렬에 합격자들 중에 선생님이 가르친 여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군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지 없는지, 군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 측에서는 알아보고 싶겠죠.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군수 직렬에 우리가 지원을 하실 때는 우리 군수 물자가 무엇이 있는지, 그죠? 그다음 군수 물자 안에 전투 물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각종 생필품, 그렇죠? 각종 지원 품목,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군수물자 같은 경우는 1종부터 10종까지, 그죠? 1종부터 10종까지 지원이 또 가능하고, 또 우리가 이 군수 물품의 굉장히 현대전에서의 중요성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전후방 각지에 우리가 군부대가 들어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조하셔야 되고, 특히 격오지라든지 강해안가 부대, 우리가 저쪽에 우리 동해안 부대, 그 다음에 우리가 임진강에 또 위치하고 있는 강해안가 부대, 인천 앞바다에 있는 부대들 다 강해안가 부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GOP 부대, 그 다음에 DMZ에서 작전하고 있는 부대, 이런 부대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군수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직무 내용 이해에서는 이제 현대전에서 우리가 보급의 필요성, 보급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강조하시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내용을 잘 섞어서 믹싱을 해서 이 직무 내용 이해에 본인이 군수 직렬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강조해서 집어넣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넘어가면 응시 취지라고 있어요. 응시 취지 부분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하고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원 동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원 동기.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지원 동기 쓰죠. 요거랑 내용이 조금 비슷하다.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비슷하다. 그래서 지원 동기는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 위주로, 내가 왜 지원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솔직한 개인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다면, 응시 취지는 개인적인 의미 플러스 우리가 이 직렬과 이 직책이 지원한 나의 어떤 국가적인, 국가와 군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지원 동기와 응시 취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군수 파트를 얘기를 했으니까 군수 쪽으로 이야기를 풀어봅시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응시 취지, 과거 나는 군수부대에서 근무했었다. 근무자다. 내가 병사든 뭐든 아니면은
내가 장교든 부사관이든 군수부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적인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또는 뭐 우리 아버지가 또는 외삼촌이 군무원으로서 군수부대에 근무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면허들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유통관리사, 유통관리사, 이런 등등의 군수 관련 자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격과 면허를 강조하시는 부분이 좋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또 현직에서 근무하시고 있는 장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현직에서. 그래서 현재 우리가 물류센터에서 모 기업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몇 년간 하고 있다. 근무 중이다. 또 아니면 근무 경력이 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랬다 보니 사기업, 그 밖에서 그 기업체들이 전부 다 사기업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기업의 이윤 추구보다는 거기서 한 5년 10년 근무하다 보니까 이젠 사기업의 개인적인 이윤 추구를 시켜주기보다는 우리 국가와 군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근무하고 싶다. 이러한 어떤 그 개인적이고 개인의 이윤과 사기업에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우리가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우리 군을 위해서 근무하고 싶다는 이런 당위성, 명분,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강화시키면서 응시취지에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좋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원 동기랑 비슷하지만 어떤 대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응시 취지가 좀 더 거창하고 포괄적인 개념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작성이 잘 돼야 되겠죠. 이 경력 채용직의 선발이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고, 저도 면접관으로서 경력 군무원들 채용의 면접관으로서 투입이 돼서 몇 년간 선발을 해봤지만 이런 어떤 가지고 있는 달란트, 본인의 능력과 자질은 비슷비슷합니다. 어차피 6년 근무했나 7년 근무했나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본인을 이런 각종 서류와 지원서에 표현할 줄 아는, 올바르고 꼼꼼하게 표현할 줄 아는 인원들에게 면접관은 더 호감을 갖고 더 좋은 점수를 준다는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엔지니어 측면, 즉 이런 부분에서 어떤 좋은 자격과 면허 그리고 경력을 갖고 계시면서도 이 내용을 잘 쓸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뭉뚱그려게 대충 본인 떠오르는 대로 작성해서 정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 3학년짜리 글쓰기로 대충 써갖고 제출하고 문맥도 안 맞고 맞춤법도 틀렸다. 이거는 면접관이 처음부터 결격 사유로 감점 처리하고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 쓸 줄을 모르겠다, 선생님 설명을 들어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선생님이 여러분과 1대1로 직접 지원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어떤 그 서류, 직무수행 계획서를 포함해서 각종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주요 업적 기술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면접까지도 꼼꼼하게 선생님이 지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군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오마이 짱쌤이 직접적으로 여러분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 더 나아가서 응시 취지까지 봤고요. 이제는 직무 수행 계획입니다. 자, 이제 본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본편이. 자, 직무 수행 계획이다. 자, 이 직무 수행 계획은 말이죠. 자, 우리가 보면 내용이 서론이 있어요. 서론,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방향, 여기 지금 나오죠. 서론, 직무 수행 방향, 추진 전략, 추진 계획 등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부터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어떻게 썼느냐? 서론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서론이 바로 개요예요, 개요. 개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본인이, 그죠? 본인이 지원한
아까는 이제 직렬 얘기였잖아요. 내가 군수직렬이면 군수직렬, 내가 행정직렬이면 행정, 정보면 정보직렬에 대한 광범위한 얘기였다면 본인이 지원한 직접 지원한 직책이 있다고. 이런 직책과 임무에 적합한 적합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자, 본인이 이제 직책이 만약에 급양 담당관을 지원했다. 아니면 내가 교관직을 지원했다. 그죠? 아니면 내가 시설직을 지원했는데 시설 담당관이다. 각종, 그죠? 아니면 치무 담당관이다. 그죠? 간호 담당관이다. 응급구조사다. 이러한 그 본인이 직접 지원한 직책과 그거에 따른 임무의 중요한 이런 그거에 적합한 꼭 맞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작성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양 쪽으로 한번 볼게요. 급양. 요즘에 급양 많이 뽑잖아요. 수시 모집하는 것 같아요. 급양. 그러면 이 급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겠죠. 우리 군에서 얼마나 먹고 입고 자고, 특히 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갇혀있는 장병들에게서 먹는 즐거움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우리 군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실급식, 부실군급식, 급식의 이런 그런 뉴스 내용도 언급을 하죠. 이걸 부실군급식을 여러분이 비판하거나 까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만 소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취사병과 조리원, 뭐 영양사 부족한 건 말도 못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뽑는 거겠죠. 급양 관련 및 영양사 지금 수시 모집하잖아요. 우리 지금 수험생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혹시 급양과 현재 영양사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경력이 있으시다, 지원해 보십시오. 요즘에 많이 뽑습니다, 여러분. 전 군에 전 대대급 부대까지도 영양사를 이제 다 투입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활짝 열려 있다. 앞으로 선발 TO가 많을 것입니다. 하여튼 예를 들어서 영양사 이런 부족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나와야 된다? 서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군 급식의 변화의 필요성, 우리 군 급식의 변화의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게 다 서론에 들어가야 돼요. 서론. 상당히 글을 쓸 수 있는 이 장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자연스럽게 서론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것도 한 3-4줄, 4-5줄 이상 써야 되거든요. 본인이 스스로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고요. 다음은 이제 직무 수행 방향이죠. 두 번째. 직무 수행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 방향성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 아우 선생님, 이거 운전할 때 좌회전 우회전 할 줄도 모르는데 무슨 놈이 방향이에요. 아우 저는 큰일 났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 때, 자 계속 이제 급양 쪽으로 선생님이 한번 방향을 잡아서 써본다면, 자 직무 수행 방향은 보다 구체적이다.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부식의 검수겠죠. 예를 들어서 부식을 검수한다. 우리 외부 이제 군지단이나 각종 군수부대에서 우리가 1종부터 10종까지 그거는 이제 군수품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급식, 먹는 부분에 대해서 육류, 생선류, 야채류, 각종 뭐 양념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올바르게 검수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다음에 노로바이러스 여름철에는 각종 이런 부분들에서 부식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셔야 되고, 조리법, 올바른 조리법, 그 다음에 배식. 우리 병사들이 쭉 서가서 기대에 차서 오늘 어떻게 맛있는 음식이 나왔나 싶어서 배식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 다음에 취사장 위생관리.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직무 수행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근무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이런 기타 등등의 큰 항목, 무슨 항목? 큰 항목. 큰 항목별로 이것을 나열을 해주셔야 돼요. 나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이. 그 직무 수행 방향에 대해서. 아시겠죠? 이렇게 나열만 해줘도 직무 수행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분 직렬과 다른 직책에 지원하신 분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다음 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짱쌤의 자기소개서와 필기시험, 면접 특강의 특징은 우리 군에서 원하는 항목에 맞는 완벽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차 필기시험에 나오는 문제만 선별해서 쪽집게로 쪽쪽 집어서 수업을 지도함으로써 1차 필기시험의 합격률을 높여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오랜 군 면접관의 경험과 교육 노하우로 군 면접에서 필요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아주 높은 고득점을 맞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최종 합격까지 올 패키지화된 교육으로 장지공 교수인 제가 직접 1대1로 지도함으로써 합격률을 높이고 최종 합격까지 도와드립니다.